안녕하세요. 세계의 범죄를 파헤치는 스토리텔러 팝콘 제리입니다. 1997년 7월 15일 오전, 마이애미 오션드라이브 근처에 위치한 아르데코풍의 저택 대문을 열고 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날아온 두 발의 총탄에 맞아 쓰러집니다. 저택 안에서 그를 기다리던 동성년인 안토니오 다미코와 첫 번째 목격자 에디 비앙키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오전 9시 15분, 결국 과다출혈로 절명한 남자의 이름은 이탈리아의 패션 디자이너이자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 베르사체의 창업주 잔니 베르사체였습니다. 도망치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하던 경찰들은 이 사건의 범인이 캘리포니아 출신의 27세 앤드류 쿠네넌이란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되는데, 쿠네넌은 베르사체를 살해하기 3개월 전부터 미국을 횡단하며 4명의 남자를 죽여 FBI의 지명수배 명단에 올라와 있던 연쇄살인범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건 사흘 전 이미 마이애미 지하철 상점에서 체포될 뻔하기도 했는데요. 베르사체는 어쩌다가 이 살인범의 타깃이 되었던 것일까요? 1946년 12월 2일, 이탈리아의 도시 레조 디 칼라브리아에서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베르사체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어머니의 옷가게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에 깊이 매료되었고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던 그는 1970년대 이탈리아 브랜드 제니의 비블로스 라인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그 밖에도 컴플리스, 마리오 발렌티노, 켈러한 등의 이탈리아 패션하우스들과 작업하다가 1978년 밀라노의 개인 부티크를 개장한 후 베르사체만의 현란한 색과 패턴, 실루엣으로 패션계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떨치게 됩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신디 크로포드, 나오미 캠벨, 클라우디아 슈퍼, 케이트 모스, 헬레나 크리스텐센 등 당대 최고의 모델들을 자신의 패션쇼에 세웠고, 패션쇼의 피날레에는 고급스럽고 우아하면서도 현란하고 관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베르사체의 의상을 입은 슈퍼모델들이 베르사체와 팔짱을 끼고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패션사의 길이 남을 여러 장의 인상적인 런웨이 순간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 1969년 8월 31일에 태어난 앤드류 쿠네넌의 삶은 베르사체와 매우 달랐는데, 쿠네넌은 어릴 때 똑똑했지만 언제나 가난한 부모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0대부터 친구들에게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기 위해 정교한 거짓말을 하는 것에 상당히 능숙했고, 결국 대학을 중퇴한 후 값비싼 옷과 유럽 여행, 무제한 신용카드와 스포츠카를 제공해주는 부유한 노인들에게 몸을 팔며 생활하던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게이클럽에서 화대로 받은 돈과 물건들을 이용해 금광의 상속자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며 젊고 매력적인 남성들에게 어필했고, 이로 인해 게이 커뮤니티에서 유명해지게 됩니다. 당시 쿠네넌의 유혹을 받았던 남자들은 그가 매력적이고 말을 지어내는 것에 능숙했지만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싫어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앤드류 쿠네넌의 지인들은 1997년 4월, 미니애폴리스 전직 해군 장교였던 쿠네넌의 애인이 변심하자 그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황폐해졌고 이때부터 살인이 시작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쿠네넌은 미네소타주로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알게 된 친구였던 28세의 제프리 트레이를 망치로 살해한 뒤 대충 양탄자에 말아 방치하고, 그로부터 불과 5일 뒤 미네소타 러시시티에서 전 애인이었던 33세의 데이비드 매드슨의 머리와 등을 쏘아 죽인 다음 시카고로 이동해 그 지역에서 저명한 부동산 재벌이었던 72세의 리 미글린을 드라이버로 찌르고 쇠톱으로 목을 그어 끔찍하게 살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FBI의 449번째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이어서 5월 9일, 뉴저지의 핀스포인트 국립묘지 관리인이었던 45세의 윌리엄 리스를 살해한 쿠네넌은 그의 트럭을 훔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사우스비치로 향했는데, 이 시점부터 쿠네넌이 베르사체를 살해할 방법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추측됩니다. 한편 첫 번째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쿠네넌의 이름이 적힌 가방과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메시지를 발견한 경찰이 그를 뒤쫓고 있었던 반면 쿠네너는 대담하게 훔친 물건을 전당포에 파는 등 거침없는 도주행각을 벌였고 베르사체의 집인 카사 카수아리나 근처에서 도난당한 트럭을 발견한 8일 후 경찰들이 추적 끝에 마이애미의 하우스보트 침실에 머물던 그를 찾아냈지만 앤드류 쿠네너는 극단적인 선택에 의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가 숨진 하우스보트를 수색한 뒤에도 어떠한 메모나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아 쿠네넌이 베르사체를 살해한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생전 쿠네넌은 본인이 베르사체와 가까운 사이라고 주변에 자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199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의 한 클럽에서 놀랍게도 베르사체가 먼저 쿠네넌에게 나 당신을 알고 있어요 라며 아는 척을 했으며 쿠네넌은 그런 베르사체에게 당신이 베르사체라면 나는 코코 샤넬이다 라면서 면박을 주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 자신의 인맥에 대한 거짓말을 일삼았던 인물이고 베르사체의 오랜 친구였던 보그즈의 편집장 안나 윈투어를 비롯한 지인들이 베르사체는 마약은 물론 술조차 마시지 않았던 사람이며 불건전한 사생활로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밀라노에서 열린 베르사체의 장례식에는 나오미 캠벨, 엘튼 존, 다이애나 스펜서 왕세자비와 칼 라커펠트, 켈빈 클라인, 마크 제이콥스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해 그를 추모했고 그의 지인들은 베르사체를 자신의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열정으로 가득 찬 밝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추억했다고 합니다. 베르사체 사망 후 잔니 베르사체 대신 여동생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브랜드를 이끌게 되었지만 잔니 베르사체의 천재적인 창조성이 부재된 베르사체는 여러 번의 실패를 반복하며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놀라운 성과를 보여 패션 저널리스트들로부터 베르사체의 해라는 평을 들었던 2017년에 선보인 베르사체 헌정 컬렉션에는 과거 베르사체와 함께했던 모델들이 깜짝 등장해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베르사체의 자택이었던 카사 카수아리나는 현재 부티크 호텔로 사용되고 있으며 베르사체의 패션을 사랑하는 팬들과 범죄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모두 베르사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계단에 서볼 수 있는데요. 그의 24주기를 하루 앞둔 2021년 7월 14일에는 동성 연인이었던 두 남자가 이 호텔에서 나란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침대에서 발견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옷이란 과연 무엇일까? 라고 나는 가끔 내 자신에게 묻곤 한다. 그때마다 내 대답은 같다. 옷은 나를 나 자신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라는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말을 남겼던 천재 디자이너 베르사체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스필드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소스필드 채널이 세상에 더 많은 사건과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